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에어컨 요금 절약에 대해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작년 여름에 평소 3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15만 원 나와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소 대비 평균 2.5배 증가한다고 해요. 에어컨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요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적인 설정부터 고급 절약 기술까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에어컨 전기요금의 진실, 설정 최적화 방법, 집 환경 개선 기술, 생활 습관 변화, 기기 관리 및 유지 보수, 대한 냉방 기술, 실제 절약 사례 분석.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에어컨 전기요금의 진실. 먼저 에어컨이 왜 전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지 알아야 절약할 수 있겠죠? 에어컨의 핵심은 압축기인데요. 이 압축기가 냉매를 압축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1000W에서 2500W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냉장고 10대를 동시에 켜는 것과 비슷한 전력량입니다. 현재 전기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500W 에어컨을 1시간 사용 시 약 250원, 하루 10시간 사용 시 약 2500원, 한 달 사용 시 약 75,000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효율 등급이에요.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연간 20만 원 이상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인버터 에어컨과 일반 에어컨의 차이를 보면 인버터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 출력을 조절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반면 일반 에어컨은 켜고 끄기를 반복해서 전력 낭비가 심하죠. 실제로 제가 받은 지인분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같은 평수라도 에어컨 사용 방법에 따라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온도 설정도 중요한데요. 설정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전력 소비가 약 7% 감소합니다. 26도와 24도의 차이가 월 전기요금 10,000원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건 누진세 구조인데요.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약이 더욱 중요해지죠. 2부. 에어컨 설정 최적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 설정을 최적화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적정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22도에서 23도로 설정하시는데 이건 정말 전력 낭비예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26도, 실제로는 27도에서 28도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습도가 낮으면 28도에서도 25도만큼 시원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제습 기능이 중요해지죠. 두 번째, 모드 설정입니다. 냉방 모드는 빠른 냉각, 높은 전력 소비. 제습 모드는 습도 제거, 중간 전력 소비. 자동 모드는 스마트 조절, 효율적 전력 사용. 제습 모드를 먼저 30분 정도 사용한 후 자동 모드로 전환하면 같은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전력 소비를 20에서 30%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바람 방향과 세기 설정이에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바람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동 모드로 설정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네 번째, 타이머 활용법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 타이머를 설정하고 기상 30분 전에 자동으로 켜지게 하면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보다 5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최근 나온 스마트 에어컨들은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외출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끄고 켜는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해요. 이런 설정 최적화만으로도 월 전기요금을 30에서 40%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나오던 요금이 6에서 7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3부. 집 환경 개선 기술. 에어컨 설정만큼 중요한 게 집 환경 개선이에요. 같은 에어컨이라도 집 환경에 따라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단열입니다. 창문 단열이 가장 중요한데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열기가 전체 냉방 부하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창문 단열 필름 부착이에요. 3M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
자외선을 99% 차단하고 열 차단 효과도 뛰어나요. 비용은 창문 하나당 1에서 2만 원 정도인데 절약 효과는 월 1에서 2만 원이니까 금방 본전 뽑아요. 두 번째는 암막 커튼이에요. 특히 서쪽 창문에는 필수입니다. 오후 햇살이 정말 뜨거우니까요. 열 차단 커튼을 설치하면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 낮출 수 있어요. 세 번째, 틈새 막기입니다. 문틈, 창틈으로 새는 공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문풍지나 실링 테이프로 막아주면 냉방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네 번째, 천장 단열이에요. 특히 최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천장 단열재 추가 설치를 고려해보세요. 비용은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이득이에요. 다섯 번째, 식물 활용입니다. 베란다에 넝쿨 식물을 기르거나 실내에 큰잎 식물을 배치하면 자연 냉각 효과가 있어요. 특히 몬스테라나 고무나무 같은 식물들이 좋죠. 여섯 번째, 바닥재입니다. 카펫보다는 타일이나 리놀륨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냉기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방향별 전략이에요. 남향은 오전 차양이 중요, 서향은 오후 차양이 필수, 동향은 아침 차양이 필요, 북향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여덟 번째, 환기 시스템입니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맞통풍을 시켜서 실내 온도를 낮춰두면 에어컨 가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 이런 환경 개선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3에서 4도 낮출 수 있었고 에어컨 가동 시간도 30% 이상 줄일 수 있었어요. 4부, 생활 습관 변화.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열 발생 기구 사용 시간 조절입니다. 밥솥, 전자레인지, 다리미 등은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지 말고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두 번째, 요리 방법 바꾸기입니다. 가스레인지보다는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 활용하고 찜이나 냉요리 위주로 메뉴를 바꾸면 실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샤워 습관입니다. 찬물 샤워로 체온을 낮추고 샤워 후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더욱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젖은 머리로 있으면 자연 냉각 효과도 있고요. 네 번째, 의복 선택입니다. 린넨이나 면 소재의 헐렁한 옷을 입고 밝은 색상을 선택하면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낮아져요. 집에서는 민소매나 반바지 착용을 권합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찬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수박이나 오이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을 섭취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내 활동 패턴 조절입니다. 운동이나 청소 같은 활동은 새벽이나 저녁에 하고 낮에는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세요. 일곱 번째, 전자기기 사용 패턴입니다. 컴퓨터, TV, 조명 등은 불필요하게 켜두지 말고 특히 백열전구는 LED로 교체하세요. 열 발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가족 구성원별 전략입니다. 아이들은 시원한 매트와 아이스팩 활용, 어른들은 선풍기를 병행으로 사용, 노인분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되 제습에 신경 써주세요.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로 한 가정에서 월 2에서 3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사례들이 많아요. 5부, 기기 관리 및 유지 보수. 에어컨 성능 유지가 절약의 핵심이에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력 소비가 50% 이상 증가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필터 청소입니다.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분리해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로 세척하세요. 더러운 필터는 풍량을 떨어뜨리고 전력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실외기 관리입니다. 실외기 주변 장애물 제거, 먼지 청소, 응축수 배수 확인이 중요해요. 특히 실외기 위에 물을 뿌리면 냉각 효과가 좋아져요. 세 번째, 냉매 점검입니다. 냉매가 부족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 소비가 급증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 점검을 받으세요. 네 번째, 배관 단열 점검입니다. 실내외에 연결된 배관의 단열재가 손상되면 냉방 손실이 크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수하세요. 다섯 번째,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상한 소음 발생 여부, 냉방 효과 저하 여부, 전력 소비 급증 여부, 응축수 누수 여부. 여섯 번째, 전문가 정기 점검입니다. 연 1에서 2회 정도 전문가 점검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절약 효과가 크고
에어컨 수명도 연장됩니다. 7번째, 부품 교체 시기입니다. 필터는 1년, 압축기는 7에서 10년 정도가 교체 주기예요. 미리미리 교체하면 갑작스런 고장을 예방할 수 있어요. 6부, 대한냉방 기술. 에어컨 외에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냉방 기술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병행 사용하면 효과적이죠. 첫 번째, 선풍기 활용법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낮아져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전력 소비는 선풍기가 에어컨의 20분의 1 수준이니까 확실히 절약됩니다. 두 번째, 서큘레이터 사용법입니다. 찬 공기를 순환시켜서 실내 온도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니까 에어컨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 번째, 냉풍기입니다. 물의 증발열을 이용한 냉각 방식으로 전력 소비가 적지만 습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습한 여름에는 제한적이죠. 네 번째, 쿨매트나 냉각 매트입니다. 침실용으로 정말 좋아요.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게 잠들 수 있어서 밤시간 전력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스팩 활용법입니다. 목이나 손목 같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면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창문용 에어컨입니다. 작은 공간에는 일반 에어컨보다 효율적일 수 있어요. 특히 원룸이나 작은 방에서는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곱 번째, 지열 냉방 시스템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인 냉방 방법이에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고려해 보세요. 7부, 실제 절약 사례 분석. 마지막으로 실제 절약에 성공한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땡땡님입니다. 작년 여름 월 18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을 올해는 8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설정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올리고 제습 모드를 적극 활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창문 단열 필름 붙인 것도 정말 효과가 컸고요. 두 번째 사례는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땡땡님입니다. 월 7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절약하셨어요.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했어요. 잠들 때 2시간 타이머 걸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끄고 그리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니까 설정 온도를 높여도 충분히 시원했어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설정 최적화는 30에서 40% 절약, 환경 개선 시 20에서 30% 절약, 생활 습관을 바꾸면 10에서 20% 절약, 기기 관리는 10에서 15% 절약, 대안 기술을 활용하면 15에서 25% 절약할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을 다 적용하면 이론상 70에서 80% 절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0% 정도 절약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에어컨 요금 절약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실천이에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고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약 성공 사례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